세 번째 목표를 제가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하면 스타일이 제각각인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요모조모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합리적 유형. 또 하나는 감에 의존해서 빨리 결정하는 직관적 유형. 마지막은 내 딴에는 결정했는데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 자꾸 번복되는 의존적 유형.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로, 진학, 취업과 관련된 결정할 때는 이 셋 중에 합리적인 스타일로 해야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 이렇게 묻는다면 제일 먼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기. 예컨대 네가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컴퓨터를 왜 바꾸려고 하지? 우리 집에 이런 컴퓨터 있는데 정말 바꾸어야 하나? 이러니까 바꾸어야 해. 그러면 두 번째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신력 있게 정보를 수집하기. 세 번째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1안, 2안, 3안 한번 따져보기. 그 다음은 각 안을 평가해보기. 1안을 선택했다고 치자. 이건 어느 회사에서 나온 무슨 모델이다. 차별화된 기능은 이거다. 주 타겟 집단은 이거다. 내가 이거 사도 4년, 5년 후회 없이 쓸까? 이런 걸 따져보기. 그리고 현실성 검토. 아빠가 가정의 달 보너스 탄 돈으로 사주신다고 했는데 4만이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대안에서 빼자. 그럼 대안이 2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정보 수집해서 대안을 늘리고 또 평가하고 현실성 검토하고 이래서 하나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야 그래도 컴퓨터 하면 A사에서 나온 알파 제품이 최고지 이렇게 산 학생보다는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목표는 정보 탐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런 정보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서 요 메뉴 누르면 된다. 저런 정보는 어느 사이트에 뭐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 이런 정보의 소스를 알게 해주도록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엄마하고 요전에 해봤는데 만약에 네가 대학 갈 때 이런 과가 궁금하다. 경영학과 졸업 맡으면 어떤 직업을 갖지?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느 사이트에 어느 메뉴를 갖고 이걸 찾을까? 한번 해볼래? 그거 잘 맞추면 초콜릿 하나 줄게. 어디? 우리 아들 잘하나 한번 엄마가 지켜봐야지. 이러면 엄마, 아들이 함께 정보 사냥대 하듯이 이 정보는 이 사이트, 저 정보는 저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얼개를 머릿속에 갖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은 결코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우리가 왜 살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직업 가지면 하루에 8시간을 직장에 머물러야 된다. 그럼 하루에 3분의 1이다. 잠자는 시간 빼면 하루에 반이 거기서 지나간다. 그러면서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다. 네가 직업 가졌을 때 행복하려면 인생의 반이 지나가는 직장에 머무는 8시간이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엄청 짜증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퇴근하고 나서 행복하면 뭐하냐. 날 새면 또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적정 수준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머물면서 하는 일이 웬만큼은 내 코드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 하나만을 편파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 놓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가치관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유도하기. 이것도 커리어넷 워크넷 사이트에 가면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땐 가치관 그러면 막연하고 철학책, 도덕책에 나오는 딱딱한 개념 같지만 이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좀 겁나지 않나요?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무엇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나를 이쪽으로도 가게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진로 지도의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초, 중, 고에는 진로 전담 교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오래전에는 이름이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로, 진학 이런 게 궁금할 때 그 진로 전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면담해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것도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전문 상담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지자체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많은 팁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는 자녀와 함께 소풍 가듯 분당에 있는 뭐 한국 자볼드, 강원도 계신 분들은 속초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 이런 데 방문해서 원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설명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직업 선호 경향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런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나에게 매우 고마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제가 진로지도의 중요성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밑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청소년은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진로 지도하지만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후 준비의 1번 숙제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자생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닐까요? 자녀와 분리를 하고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독립할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끼고 살고 먹여 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연세가 100세쯤 돼서 눈을 감을 때도 내가 눈 감아도 우리 아들, 딸은 자기 앞가리면서 잘 살아갈 아이들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녀에 대해서 진로지도 잘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노후 준비의 1번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